안녕하세요. 퉁치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65번째 존 M 스타 감독의 1945년 컬러 영화고요. 45년인데 완전히 완벽한 컬러 영화입니다. 베남스 윌리엄스의 원작의 시나리오는 조 스월링, 너무나 유명한 그 시나리오 작가죠.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. 그리고 최근에 재밌게 봐주셨던 영화 있습니다. 게리 쿠퍼하고 월터 브레너 나왔던 The Westerner, 위대한 서부인. 이것도 이제 그 사람의 작품이고요. 그리고 음악은 알프레드 뉴만, 너무나 유명한 그 영화 음악가죠. 우리 그 동명사하고 관계 있는 영화 많습니다. 단 한 번뿐인 인생. 프리치랑 감독의 헨리 폰다, 실비아 시드니 하고요. 그 다음에 좀 전에 그 더 웨스터너도 마찬가지로 이 알프레드 뉴만이었고요. 그 다음에 세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, 뭐 면도날, 그리고 프리치랑 감독의 맨헌트. 그런 어떤 영화들의 이제 음악 감독이었고요. 여기서 아주 심리적인 부분을 잘 포착하는 그런 음악을 보여줍니다. 진 티어니. 저는 이 진 티어니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저평가되었다고 그 미모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생각보다 예전에 그 영화인들 중에 많았어요. 진 티어니가 나오는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진 티어니의 대표적인 작품은, 저는 이 작품을 왜 이제 소개를 안 시켜드리냐면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, 모르겠습니다. 너무 보신 분이 많을 것 같고, 저 개인 취향은 이 로라, 너무 유명한 영화인데, 데나 안드루스하고요. 로라보다는 이제 다른 쪽 취향인가 봐요, 저는.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영화 중에서 대표적인 영화가 로라가 1944년 영화고요. 오늘 이 영화가 1945년 영화고요. 그 다음에 연이어서 1946년 영화가 그 면도날이라는 영화 기억하세요? 면도날. 타이런 파워 최근에 많이 등장했는데, 타이런 파워하고 이런 어떤 면도날이라는 영화도, 이 영화도 소개시켜 드릴 만해요. 왜냐하면 존 페인, 앤 박스터, 너무나 좋은 배우진의 영화 자체가 소개할 만한 영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947년 영화, 제가 좋아하는 미어 부인과 유령. 여기서 렉스 해리슨하고 같이 나왔죠. 이 영화도 너무 훌륭한 영화입니다. 근데 이 영화는 뭐 쏘쏘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1950년에 그 데네 안드루스하고 같이 골목이 끝나는 곳, 이 영화 기억하시죠? 이때도 이제 진 티어니가 나왔습니다. 근데 오늘 영화는 그야말로 저는 진 티어니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상 그 진 티어니가 이 영화로 아카데미 상의 여우주연상 노미네이트가 처음으로 됩니다.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 쟁쟁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. 대표적인 그 영화 중에 하나가 이 영화입니다. 그 성모 마리아의 종, 잉글리드 버그만. 근데 잉글리드 버그만은 그 전해에 영화로 가스 등이라는 영화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받을 확률이 좀 덜했고요. 반면 누구한테 그 수상작이 돌아가냐면 바로 이 영화 돌아갑니다. 밀드레드 피어스, 조한 크로퍼드한테 이제 그 여우주연상이 돌아가서 아깝게 놓치거든요. 그때 누가 노미네이트 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잉글리드 버그만, 5파전이었습니다. 잉글리드 버그만, 그 다음에 그 존 크로퍼드, 그리고 그 제니퍼 존스도 나왔고요. 편지들이라는 영화로.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어 가슨이 있었어요. 그리고 진 티어니. 거기에서 이제 존 크로퍼드가 저 밀드레드 피어스 영화로 해서 여우주연상을 받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진 티어니의 이 영화에서 연기는 그야말로 저는 연기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, 이 영화가 처음에 어떠냐면요, 상당히 그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한 20분 30분이 흐르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시간을 타고 영화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인텐스해지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, 제가 너무 많은 그 줄거리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영화 이렇게 느끼시는데 좀 느낌이 덜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가겠습니다. 찐티안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코넬 와일더라는, 여기서 보면 리차드 할랜드라는 작가로 나오는 거죠.
소설가로 나옵니다. 이 배우는 원래 헝가리 출신의 배우예요. 유태인이고요. 그래서 상당히 외모 자체가 약간 유럽적인 어떤 느낌이 좀 있습니다. 검술에서 능해서 그 펜싱 막 대표로 나가고 그렇게 그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결국 영화 배우의 길을 걷게 되죠. 그리고 이제 진 크레인, 여기서 루스 베런트라고 해서 주인공 앨런 베런트의 양 언니가 되겠습니다. 입양된 언니예요. 이 루스 베런트 역을 맡는 진 크라인 같은 경우에는 또 원래는 그 피겨 스케이팅을 상당히 잘 탔습니다. 그리고 어렸을 때는 수녀가 되려고 돼 있었고요. 근데 뭐 여러 작품을 통해서 본인의 그 인정을 받죠. 스테이트 페어라는 영화가 1945년 월터 레인 감독의 다나 앤드루스하고 주연을 한 영화도 있고요. 그 다음에 헨리 킹 감독의 마지 46년, 그리고 49년에 유명한 맨키비치 감독의 세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영화 있습니다. 이 영화도 되게 훌륭한 영화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. 이런 데 주연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엄청나게 그 패션 사업가로 말년에는 성공해서 나름대로 승승장구한 인생을 살다가 간 분이기도 해요. 그 다음에 빈센트 프라이스, 여기서 러셀 퀸튼이라는 역입니다. 앨런 베런트, 진티언니를 좋아하고 약혼했는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그 지방 법원의 유명한 이제 검사가 되는 인물이에요. 벤서 프라이스는 그 로라 영화 있죠. 로라 오토 프레민저 감독의 아까 그 진티언니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로라에서 이제 셸리라는 인물로 해서 같이 또 등장을 하죠. 그리고 이제 메리 필립스는 마담 베런트, 이 베런트 두 자매의 어머니 역할이고요. 그 다음에 레이 콜린스, 글렌 로비 역할을 하는데 글렌은 여기서 변호사로 나옵니다. 근데 레이 콜린스 누구냐면요. 예전에 위대한 엠버슨가 했을 때 그 엠버슨 삼촌 있죠. 잭 엠버슨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레이 콜린스입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영화는 시작을 하고요. 우리나라 그 영화 제목에 특히나 애수 이런 게 많이 나오죠. 원래 원제는 Leave Her to Heaven입니다. 근데 우리한테는 애수의 호수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애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애수가 붙은 영화가 되게 많습니다. 그 뭐 애수 그 자체도 그렇고요. 로마의 애수라는 영화도 있고요. 애수의 호수. 나름대로 적절한 제목이긴 한 것 같아요. 진 티아니, 그리고 코넬 와일드, 그 다음에 진 크레인, 그리고 빈센트 프라이스,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됩니다. 뒤에 줄거리를 한번 볼까요? 자,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아카데미 촬영상 수상, 노미네이트 됐죠. 촬영상을 받았습니다. 이 색감 자체가 어마어마한 영화예요. 젊은 작가인 리차드 할란드는 기차에서 아름다운 여인 엘렌을 만난다. 그들은 곧 사랑에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차에서 만나서 사랑을 빠지면서 전개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. 영화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중간에 마치 책장처럼, 왜냐하면 작가잖아요. 주인공이 작가다 보니까 마치 책 넘김처럼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간중간 장면도 그렇게 좀 구성이 됩니다. 자, 제일 처음에 호수가 나오는 거죠. 주인공입니다. 돌아오니 좋네요 하고 여기서 이제 누굽니까? 잭 엠버슨 역을 맡았던 레이 콜린스, 그러니까 이 변호사입니다. 그리고 그녀가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요.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를 얘기하고요. 그러면서 이제 도입을 시키는 겁니다. 신문을 봤지만 아무 실마리를 못 잡겠던데,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연루돼서 돌아오니까 좋군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했잖아요. 법원에서 말 못하는 것들이 있죠 하고, 네, 멕시코, 그러니까 예전 자기 그 회상으로 들어갑니다. 멕시코에서 휴식을 좀 취하라고 예전에 내가 부른 적이 있지 하면서 이제 어, 회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
그리고 그들은 기차에서 만났습니다. 그들은 이제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저기 보면 Time Without End 제목부터 좀 심상치 않죠? 그리고 그 뒤에 표지면에 벌써 작가가 우리의 주인공 여기서 리차드 헬런드인 거죠. 네, 그리고 여기 남자고요. 책을 읽고 있는 여자를 보는데 그 여자는 자기의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책을 어때요? 벌써 첫 번째 그 기차 공간이라기 보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비현실적인 공간이기도 하죠. 그러면서 재즈 음악이 흐르고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. 네, 그리고 담배 불을 붙이고요.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엄청난 시간 동안 저 남자를 쳐다봅니다.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거죠. 제가 너무 쳐다봤죠. 여기서는 이제 그 진 티어니의 의상을 보는 것도 영화의 하나의 큰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의상 자체가 대단히 그 영화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. 의상에는 항상 그 색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의상의 색감이라든지 의상의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게 전체 영화를 끌어나가는 상당히 또 다른 그 에너지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끼고요. 벌써 이제 그 뒤에 배경 자체가 저 커튼이라든지 저 창틀 같은 게 있고 뭔가 드리움이 있는 거죠. 근데 왜 봤냐면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를 너무나 많이 닮아서 당신한테 눈을 뗄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저 책을 계속해서 저 사진이 보이는 저 부분을 저렇게 잡고 안고 있는 게 Could be anything but flattering. Of course, if you don't like flattering. Oh, but I do. On second thought, it won't be flattering. The sky. Couldn't you be a bit more specific? I'll try. Watching you, I thought of tales of the Arabian Nights. 그러니까 당신을 보는 순간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의 설화가 생각났다. 이 부분 좀 몰약, 유황, And patchouli? 그리고 파출리, 파출리까지도요?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. 파출리는 아주 그 인도 그런 어떤 쪽에서 나는, 뭐랄까, 특별한 그, 채소 종류인데 아주 향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당신 지금 내가 읽은 책하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? 하는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I knew it. Here it is. I quote. As he watched her, exotic words drifted across the mirror of his mind. He thought of tales in the Arabian Nights.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책에서 얘기하고. Agree with you. You do? 그래서 뭐 이 책이 뭐 그렇게 뭐 흥미있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 역에 내리라고 하고요. 갑자기 나도 내리는데 나도 뭘 하고 있는 거지? 하고 이제 여기 보면 누가 있습니까? 그 아까 처음에 영화를 열어 나갔고 그 사건에 대해서 뭐 법원에서는 얘기 못할 부분이 있지 하면서 그렇게 기차에서는 그들이 만났고 뉴멕시코에서 잠깐 쉬라고 내가 불렀지 하는 그 사람입니다. 그 변호사인 거죠. 그리고 이제 누가 나타났습니까? 저기에 이제 세 명의 여인입니다. 그러면 맨 오른쪽에 있는 여인이 베런트 부인이고요. 그 오른쪽에서 두 번째 저기 있는 저 여자가 바로 이제 진 크레인이 분한 루스 베런트. 여기에 첫 번째 그 딸인데 일종의 그 입양된 딸이고요. 그리고 맨 왼쪽에 하얀 그런 어떤 털이 달린 그 옷을 입고 있는 게 둘째 딸이면서 여기에 주인공인 앨런 베런트 진티언이죠. 그리고 이제 갑자기 저기에서 내려서 같은 곳으로 온 겁니다. Still flat on his back. He wanted very much to calm, but 그러면서 동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. 이
주인공인 리차드 할랜드라는 이 작가는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. 동생이 어떻게 보면 그 다리가 불편해서 그 병원에 이렇게 있는 거죠. The doctor thought that 그 your 동생의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우리 차에서 만났던, 그리고 이제 공간으로 가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 뉴멕시코의 이 하나의 농장이 등장하는 거죠. 상당히 공간 자체가 신비스럽기도 하고, 어떻게 보면 예, 저 집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그리고 음영이라든지 My dear. Margaret. 네. Those trout were in the stream a couple of hours ago. 그리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고요. 또 의상 한번 보세요. This time I've been told I resemble him. Who told you that, Mr. Holland? I did. Louise, don't you think so? 어떻게 생각하지 않니? 하면서 우리 아빠랑 너무 많이 닮지 않았니?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저 때 그 양쪽,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? 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. 상당히, 뭐라 그럴까. 나중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색감 자체를 보시면서 Yes, no. 천천히 머리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. Glenn? Well, in a way. 글란, 그래, 조금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. 그러면서 실제 사진이 등장을 하는 거죠. 사진 한번 볼까요? 네, Goodness, there is a resemblance. 네. Why, a most decided resemblance. Tell me, what did they mean about coming here for the funeral? Well, that was rather a figure of speech. As a matter of fact, Professor Brown... 자, 지금 이제 이 가족들은 왜 왔냐면요. 베런트 가족들은 그 장례식 때문에 왔습니다. 그런데 왜 왔냐면 그 사실 돌아가신 지는 좀 된 거예요. 그런데 그 유해를 저 뉴멕시코 저 아까 보면 저 산에다가 뿌려달라고 한 거예요. 그래서 죽은 지 한참이 됐지만은 그 유해를 뿌려주려고 저 부인이랑 그 딸들 둘이가 온 거예요. some time ago in the East, and his body was cremated. 네, 화장한 그 뭐라 그럽니까? 그 화장한 그 납골 그 안에 있는 그 뭐라 그래 그거를 이제 그 자연으로 뿌려주기 위해서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. 네. 쇼팽의 곡을 피아노를 치고요. 저 밖에 그 색감 한번 보세요. 밤의 색감, 푸른 어떤 빛이 나는 저 컬러감하고 곳곳에 붉은빛. 그리고 이 영화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색감 중에 하나가 이 분홍빛입니다. 분홍빛하고 저 바깥을 보여주는 저 파란 색상, 분홍빛 자체가 어떠냐면 빨간색보다는 천천히 뭔가 그 따뜻함과 웜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 분홍빛이 어떤 느낌을 자극하는지를 또 보시는 것도 여러분이 영화를 즐기시는 또 하나의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Well, how did you know that I... Oh, I'm quite psychic. Oh. Is your sister psychic too? Oh, yes, much more than I am. Only I'm not her sister. 네, 얘기하죠. No, I'm a cousin. I've lived with the family ever since I was a child. Mrs. Brown adopted me. 그렇죠. 근데 이모가 양녀로 삼으셨다고 얘기하는 데서 근데 왜 이모가 양녀로 삼으셨다고 하죠? 가족이, 그 부부가 양녀로 삼았다고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그냥 물어봅니다. 그리고 이제 별다른 대화를, 이런 어떤 그 장소에 그런 뒤에 촬영상 받을 만하죠. 아주 그 평범한 어떤 공간에 그런 어떤 색감들이 아닙니다. 거의 뭐 회화 같아요. Good evening. 조명하고 그리고 네, 얘기를 합니다. Yes, the nights here seem more beautiful than they do at Beacon Hill. Infinitely. I think everything's more beautiful here. Ellen has gone for a stroll. 네, 엘렌은 산책 갔다고 얘기합니다.
그러니까 엘렌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. 그리고 이제 저 음영의 공간을 지나서 그리고 쇼팽의 음악이 흐르고요. 계속. 그리고 등장을 했습니다. 어째째에서 완전히 분홍색인 색감이 완전히 등장을 하죠. 그리고 저 뒤에 어떤 배경하고 보면요. Owe you an apology. 거의 순간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색감 자체가 거의 영적인 색감까지 띈다고 할 정도로 여기서는 이 색감이 또 하나의 언어인 것 같아요. Rather clumsy of me at the table to 제가 그 쓸데없이 당신하고 만났을 때 그 아버지를 닮았다는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죽음을 다시 환기시킨 거 아닌가 하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. That's all right. You couldn't know. 당신은 원래 뭐 그런 거 알지도 못했으니까 하면서 저 진티언니의 연기를 한번 보세요. Yes, we were inseparable. From the time I was able to walk, we were both happiest. 자,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. 제가 걷는 순간부터 함께 있어서 행복했죠. when we're together. engagement ring. Yes. 네, 약혼했고요. I believe I better be going in. 그리고 이제 별다른 얘기 없이 갑니다. 이 장면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. 지금 저런 북소리하고 그 느낌이 어때요? 갑자기 어떤 웨스턴 영화가 된 것 같으면서 무슨 결투에 나선 어떤 그런 느낌의 갑작스럽게 이 톤 자체가 변하는 거죠. 그리고 저는 이 장면 영화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음악과 이런 연출이 가능하지 할 정도로 자, 음악하고 저렇게 말을 타고 다니면서 어때요? 소름이 돋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. 저 그 유해를 모신 그 화장한 저 가루죠. 유해를 저렇게 막 붓고 하는 저 안에서 그걸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편집이 이 바라보는 이 리차드 할랜드와 그 엄마와 그 다음에 언니 모습을 교차하면서 저렇게 가로지르고요. 어때요? 뭐 보면 광기와 성스러움이 공존한다고 할까요? 이런 부분 참 글로 표현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그 아까 저런 부분은 찐티언니의 연기가 아니면 표현하기 힘든 어떤 순간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저걸 저렇게 공중으로 던져버리는. 네, 여기까지 해서 저는 일부 끊어서 천천히 이 영화를 좀 음미해 가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